이번 강의에서는 화석과 지질시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화석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화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화석이라 함은 지질시대에 살았던 고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한다. 그러하다 보니 화석은 대부분 퇴적암 속에서 발견이 된다. 화석의 예로는 공룡의 뼈라든지 공룡의 알, 그리고 생물의 발자국, 배설물까지도 화석이 될 수 있다. 그럼 이 화석의 생성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면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갑자기 퇴적물에 매몰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퇴적층이 쌓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이 생성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화석이 포함된 퇴적층이 지각변동으로 땅 위로 올라온 후 침식작용을 받아 지층이 깎여서 화석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화석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화석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어서 화석의 생성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화석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하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물이 빨리 매몰되어 치환이나 탄화작용과 같은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지각변동을 받지 않고 잘 보존되어야 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높게 된다. 화석의 생성 조건을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이렇게 생성된 화석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우리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과거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화석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우리는 화석을 이용해서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게 된다.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화석을 통해서 생물이 살던 당시의 환경을 알 수도 있는데, 생물이 살던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시상화석이라 한다. 그리고 화석을 통해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생성된 지층일수록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발견됨으로써 생물의 진화 과정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과거 지구의 수륙 분포 및 이동 과정 역시 화석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 예로 메소사우루스 화석과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은 멀리 떨어진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는데, 이를 통해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들이 과거에는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화석은 과거 지구의 수륙 분포 및 이동 과정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리고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이 육지였는지 바다였는지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층에서 공룡이나 매머드, 고사리, 참나무와 같은 화석이 발견되면 과거 이 지층은 육지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반해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암모나이트, 화폐석과 같은 바다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는 이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은 바다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지질시대를 구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층의 융기, 과거 생물의 구조와 모습 같은 정보를 화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화석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층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표준 화석과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 화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표준 화석이라 함은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 하고, 표준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좋은 표준 화석이 될 수 있다. 만약 A라는 생물이 고생대에도 살고 중생대에도 살고 신생대까지 쭉 이어서 살았다면 A라는 화석이 지층에서 발견이 되더라도 이 지층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유추할 수는 없다. 거기에 반해 A라는 생물이 고생대와 중생대에는 살지 않고 신생대에서만 번성을 했다면 A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생성 시기가 신생대임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하듯이 표준 화석은 생존 기간은 짧아야 하고 대신에 분포 면적은 넓어야 좋은 표준 화석이 될 수 있다. 이 표준 화석의 대표 예를 살펴본다면 고생대에는 삼엽충과 필석, 그리고 갑주어, 방추충이
대표 표준화석이며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와 공룡 그리고 시조새가 있다. 신생대의 대표 표준화석에는 화폐석과 메머드가 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만큼 잘 기억해 주기 바라며 시상화석으로 넘어가 보자. 시상화석이라 함은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시상화석이라고 한다. 그러면 좋은 시상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생존 기간은 길어야 하고 거기에 반해 분포 면적은 좁아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생물은 바다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고 사막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이라고 하면 이 A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과거에 어떤 환경이었는지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사막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거기에 반해 B라는 생물은 갯벌에서만 산다고 할 때 이렇게 분포 면적이 좁을 경우 B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그 당시 갯벌이었음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시상화석은 분포 면적이 좁아야 하고 대신에 생존 기간은 길어야 좋은 시상화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화석의 예로는 따뜻하고 서뷸한 육지에서만 살아가는 고사리가 있고 그리고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사는 산호가 있으며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만 살아가는 조개가 있다. 그리고 활엽소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경우는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 강수량이 많았음을 알 수 있고 침엽수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경우는 생성될 당시 강수량은 적고 건조한 육지였음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옆에 사진을 참고해 본다면 첫 번째가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자라는 고사리의 화석이고 그리고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산호의 화석이며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 살아가는 조개 화석과 활엽수를 대표하는 참나무 잎 같은 경우는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 환경이 강수량이 많고 습한 육지였음을 알려준다. 여기까지 해서 대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잘 기억해 주기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자. 지금부터는 지질시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지질시대라 하면 지구가 탄생한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지질시대라고 하고 이 지질시대를 크게 4개로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 기준은 생물계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부정학과 같은 대규모 지각변동을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질시대의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은 생물계의 큰 변화라는 걸 기억해 주고 참고로 정합과 부정합에 대해서도 알아본다면 정합이라 하면 지층이 연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인 경우를 정합이라고 한다. 그에 반해 부정합의 경우는 지층이 쌓인 다음 지층이 휘어져 석곡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침식을 받아 깎이기도 하고 그런 다음 그 위에 지층이 다시 쌓임으로써 지층과 지층 사이에 큰 시간적 단절이 있는 경우를 부정합이라 하고 이 경우 부정합을 경계로 상하 지층의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화석 종류가 뚜렷하게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인 게 아니라 긴 시간적 단절이 있는 경우를 부정합이라고 한다. 정합과 부정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현재 우리는 지질시대를 생물계의 큰 변화와 부정합과 같은 대규모 지각변동을 기준으로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해서 크게 4개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상대적 길이를 비교해보면 성캄브리아 시대가 자그마치 88.2%를 차지하여 지질시대의 대부분을 성캄브리아 시대가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반해 고생대는 6.3% 정도이며 중생대는 4.1%가 되고 신생대는 1.4% 정도로서 지질시대 중 길이가 가장 짧다. 그러나 성캄브리아 시대는 길긴 하나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유는 당시 생물의 개체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생물들은 단단한 골격이 형성되지 않았었고 그나마 만들어진 화석들조차 많은 지각변동과 풍화작용을 받게 됨으로써 현재까지 전해지는 화석이 거의 없다. 그러하다 보니 화석도 거의 발견되지 않고 연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반해 현재와 가까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경우는 화석이 많이 발견되어 좀 더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과 지질시대에는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으며 그 상대적 길이를 잘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통해 지층의 생성 당시에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문제로 한 개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A 지층의 경우는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걸로 봐서 고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이며 지층이 생성될 당시 바다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B와 D와 F 지층에서는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고사리 화석을 통해서 그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 기후가 온난 서변하고 그리고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 육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의 경우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된 걸로 봐서 중생대에 형성된 지층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환경은 바다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층에서는 매머드 화석이 발견된 걸로 봐서 신생대 육지에서 생성된 지층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화석을 통해 지질시대를 연구하게 된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각 지질시대의 특징과 각 지질시대의 생물은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자.